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3일간 이어진 연휴가 끝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낮 최고 기온은 20도를 밑돌며 평년보다 낮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낮은 구름이 유입돼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운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 지역의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에서 DMZ 생태 문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5개의 테마 관광 노선이 오는 13일부터 차례로 개방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오는 6월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박경리 할머니네 꿈꾸는 예술마당을 운영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도내 이슈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5월 7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에서 경비보안업체 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기 마스터키를 탈취하고 돈을 꺼내 달아난 용의자가 사건 발생 20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어젯밤 10시 4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37살 남성 A씨를 현금 인출기 마스터키 탈취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어제 새벽 2시 5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통신사 건물 내 경비 사무실에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침입해 야간 순찰 중이던 경비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차량과 현금 인출기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 측에 따르면 당시 A씨가 훔친 금액은 1,900여만 원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은행 측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해 금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42억 원의 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의무고용률 미이행으로 납부한 20억 6천만여 원보다 2배 많아진 금액입니다. 미이행 부담금이 높아진 이유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절반 감면 특례 기간이 지난해로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21%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6%보다 낮았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대문어 자원 조성을 위해 올해 어린 대문어 방류가 진행됩니다. 강원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는 수조에서 산란한 어린 대문어를 1cm까지 키워 오는 12월에 강원 동해안 앞바다에 5만 마리에서 10만 마리 정도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2014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어린 대문어 80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방류를 잠정 중단했다가 올해 다시 방류가 재개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 철원군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등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에서 5개의 테마관광 노선이 13일부터 차례로 민간에 개방됩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이라고 불리는 이 관광지에서는 접경 지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체험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청 접경지역과 김승현 지역특화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DMZ 평화의 길은 어떤 취지로 개발된 관광 노선인지와 또 어떤 체험이 가능한지 청취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분단의 상징이고 천연 생태계 현장인 DMZ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쉽게도 정확하게는 DMZ를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 최북단, 즉 DMZ 근처까지 이동하면서 생태 관찰, 6.25 전쟁 및 근현대사의 기록을 현장에서 보고 듣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여 신청 방법과 기간도 함께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 참가 신청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두루누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가일 기준으로 3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1인별 참가비 10,000원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다수의 동반인도 함께 예약하실 수도 있으니까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함께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 두루누비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뭐 DMZ 평화의 길 외에도 코리아 둘레길, 그저 해파랑길, 남파랑길, 서해랑길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DMZ 평화의 길을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은 민간인 통제구역을 출입하다 보니까 사전에 출입 승인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 사전 예약이 필수겠네요. 네. 그리고 참가비가 10,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참가비 10,000원은 지역 특산물 등으로 환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철원을 예를 들면 철원 오대쌀, 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상품권으로도 지역 상품권으로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가 시에 신분증도 꼭 갖고 가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네. 테마관광 진행 시에는 그 해설사가 이제 참여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DMZ 안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계획이라고요. 예, 관광 안내 해설사께서 도보나 차량 이동 중에 6.25 전쟁 시 격전 상황이라든지 근현대사 및 생태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화천 코스는 이제 백암산 케이블카, 생태관찰 학습원, 평화의 댐을 경유하는 코스입니다. 네. 그래서 평화의 댐 건립 과정이라든지 6.25 전쟁 시 이제 전투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차량 이동 중에 정말 운이 좋다면은 야생 사냥도 볼 수 있는데 그 사냥의 서식 환경이나 습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해설사분들도 또 해당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번 DMZ 테마 노선 개방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서 경기와 인천 등 접경 지역 10개 시군에서도 함께 관광 노선이 개방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예. 이 부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코스를 개발했는데 인천 1개, 경기 4개, 강원 5개, 총 10개의 테마 노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이제 강원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강원 지역에 있는 5개 코스는 볼거리가 풍부하고 자연환경은 정말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원이 정말 사심 없이 봤을 때 자연 경관이 우수하죠. 왜냐하면은 경기나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평야 지역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악 지형과 말씀드렸다시피 사냥도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우수합니다. 예. 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강원 화천군에서는 평화의 길에서 매주 토요일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 내용도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정확하게는 테마 노선과 별도로 진행되는 방문자 프로그램인데요. 네. 화천군 여러 관광 명소를 관광하신 후에 평화의 댐 인근에 설치된 카라반 시설에서 숙박하는 상품입니다. 또 현재 양구군 방산면에서도 1개소를 건립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양구군에서도 비슷한 여행 상품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카라반에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예, 나이 제한 이런 건 없나요? 나이 제한은 이제 가족 중심으로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테마 노선은 차량으로만 관광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게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협의된 관광 상품으로 차량과 코스가 지정돼 있습니다. 즉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버스를 타고 주요 지점에서 하차 후 관광하는 형식입니다. 예. 그렇군요. 평소에 사실 우리가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곳인데 이렇게 DMZ를 관광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예, 그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진행자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신분증을 꼭 가지고 오셔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기상 여건이나 이 안보 상황에 따라 코스가 변경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은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아닙니다. 그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은 대부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요. 네. 예, 그 사진 촬영 금지되고 이제 촬영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만 촬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일명 포토존 이런 데가 예,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래도 네네. 간 김에 기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상 여건에 따라서 코스 변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테마 노선 개방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반응은 어떤 편인가요? 무엇보다도 이제 평소 방문하지 못했던 그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 그리고 눈으로 DMZ를 볼 수 있다는 것에서만으로도 대부분 만족도가 이제 높고요. 예, 그리고 참가비 10,000원이 아깝지 않도록 다양한 기념품도 드리고 있어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기념품도 준비되어 있군요. 네네. 어떤 건가요? 그 기념품은 이제 그 지역 상품권. 하고 이제 뭐 쌀이라든지 콩, 그다음에 머그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유익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민통선 지역 철책길을 따라 걸으면서 자유와 안보, 평화와 생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 같은데 많은 분들 오시라고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도로주기 예약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좀 많이 예약이 꽉 차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접경지역과의 김승현 지역특화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5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시 박경리 문학공원에서는 오는 6월부터 만 5세 유아 대상 박경리 할머니네 꿈꾸는 예술마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박경리 할머니네 꿈꾸는 예술마당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박경리 할머니네 꿈꾸는 예술마당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박경리 문학공원과 음악공장의 협업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2024 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된 해당 사업은 박경리 작가가 손수 가꾸던 옛집의 텃밭과 소설 토지 속 배경을 모티브로 한 평사리 마당을 이용해 박경리 문학공원 내에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문화예술과 한수빈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음악공장에서 총괄하고 저희 공원에서는 박경리 작가가 소설토지 4, 5권을 탈고하신 현장인 옛집과 농작물을 심고 수확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될 수 있는 텃밭, 그리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평사리 마당 등 도심 속 공원에서 유아들이 제약 없이 활동하게 될 장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 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음악공장과 함께 협업하여 유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박경리 작가와 좋은 추억을 기억에 남기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나요? 네, 박경리 작가가 직접 가꾸셨던 텃밭을 직접 가꿔보고 오감을 만끽하는 놀이로 생태와 예술이 융합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한 기관당 4회차로 이루어지며 텃밭 활동에서는 모종 심기와 수확 활동을 해볼 수 있고 도심안이 아닌 또 문학공원 안에 있는 소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곳곳을 탐색하며 사운드스케이프 활동도 진행합니다. 이 사운드스케이프는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녹음기로 채집하는 활동인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장소를 소리로 기억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또 자연물과 농작물을 그림 그려보고 꼬마 해설가가 되어보기도 하는 다양한 예술 활동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오감이 즐거워질 것 같은데 네. 프로그램 신청 방법과 기간이나 대상이 따로 있을까요? 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4일 오후 6시까지인데요.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있는 유아교육기관 10개소, 또 기관당 20명까지 가능하고요.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은 박경리 문학공원 홈페이지에 있는 QR을 통해 가능하고요. 유선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기관과 단체에서는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프로그램에서 총괄을 맡은 음악공장 박슬기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음악공장은 전통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고자 다양한 예술로 재해석 또는 재창작을 하여 공연과 문화예술 교육을 활동을 하고 있는 커넥터 아티스트들이 모여있는 강원 지정 법인 전문 예술단체입니다. 마치 할머니네 집에 놀러와 할머니의 사랑과 따뜻함이 느껴지듯 박경리 선생님의 옛 집에서 자연과 텃밭 그리고 예술 활동이 연계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아들에게 예술과 문화의 중요성을 스며들게 하고자 하고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문화시설과 예술단체의 협력으로 원주의 문화예술 그리고 지역민들의 일상의 예술로 발전을 기대해보고자 합니다. 유아들은 박경리 선생님께서 직접 가꾸셨던 텃밭 활동을 통해서 생명의 존중을 배워가고 또 오감을 만끽하는 놀이를 통해서 배려와 협업을 알아가는 생태와 예술이 융합되어진 야심찬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신청 기간이 오는 5월 24일 오후 6시까지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번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자연과 예술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네, 이번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외에도 음악공장에서는 전통 어린이 창작 음악극인 호호 감자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초등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극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관 단체에서는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호 감자전 너무 귀엽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의 권순찬 기자 연결합니다. 권순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원주의 한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지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요? 네, 원주 한지 테마파크 리모델링 공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연대는 파행을 겪고 있는 한지 테마파크의 정상화를 위해 원주시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청구 내용에는 리모델링 공사 예상 규모와 설계 내역, 업체 선정 기준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지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가업지시형 연구영역 보고서와 회의록 공개, 한지 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방침 결정 여부 등도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원주시민연대 측은 부족한 전시교육 체험관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도비 36억 원 등 총 65억 원을 확보했지만 민선 8기 들어 65억 원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예산 반납 등으로 제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리모델링 공사 역시 결국은 카페테리아 공사로 시민을 위한 교육 체험 공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체험관을 건립할 경우 운영비 등으로 매년 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더욱이 한정된 예산에 공사비까지 크게 올라 면적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초 걸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반복했습니다. 이어 기존 현지 테마파크 전시 체험관 공간의 효율적 재구조 등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하게 됐고 카페는 갤러리 카페로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지 테마파크 리모델링 공사는 도비 13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투입해 노후시설 교체와 전시 사무공간 재구조와 카페 체험장 조성 등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원주 한지 테마파크 리모델링 공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원주 만두축제가 존폐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편성액보다 삭감되긴 했지만 관련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서 기사회생했다고요? 네, 존폐 위기에 몰렸던 원주 만두축제가 기사회생했습니다. 원주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원주시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개소 조정을 했습니다. 이 결과 앞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올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원주 만두축제 예산은 편성액 8억 원에서 2억 원을 삭감한 6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2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만두축제는 당초 계획했던 예산에서 일부 삭감됐지만 올해 축제를 개최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개소 조정에서 삭감액을 놓고 격론이 펼쳐졌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축제 예산을 소폭 줄이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건의문 2건 등 24건의 의안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1,667억 원 증가한 1조 8,408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번 회기에서 소관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총 21억 4,500만여 원이 삭감됐습니다. 네, 한 회로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무사히 열리게 됐고요.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중앙동 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 일원, 강원가명 등에서 제2회 만두축제가 열린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시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원주 지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입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1,08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68가구에 비해 42%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아파트 분양이 정점에 달한 지난해 9월 2,175가구로 매월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 신규 분양이 급격히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최근 각 분양업체마다 2천만 원 할인과 중도금 모의자 등 파격적인 이벤트로 사실상 분양가를 인하한 효과입니다. 이 상태가 꾸준히 이어질 경우 미분양 물량이 1,000가구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신규 분양 시장이 열리게 되면 또다시 미분양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금융시장이 여전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건축비마저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지역 내 아파트 분양 물량은 재개발, 재건축 공급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1만여 가구가 풀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욱이 부동산 거래 침체기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한 점도 악재로 꼽힙니다. 올 1분기 원주 지역 부동산 거래량은 4,500건으로 지난해 4분기 4,961건에 비해 460여 건 감소했습니다. 3년 내 분기 평균인 6,204건에 비해 무려 26.18%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 원주시에서는 2040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원주시의 장기과제 발굴을 위한 자리였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네, 원주시는 지난 3일 대회의실에서 원광수 시장과 김태훈 부시장, 부서장,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40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오는 2040년까지 원주시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 등을 수립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용역의 지난 1년간 성과물을 최종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는 2040년을 목표로 산업경제, 도시교통, 환경녹지, 재난안전,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교육, 농업농촌, 행정소통 등 시정 전반에 걸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원주시의 미래 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등의 지침서로 활용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권순찬 기자와 함께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윤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